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4월 A씨 부부는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밥을 먹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린 남편은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내는 더럽게 침을 뱉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선 남편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밥과 반찬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직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 워낙 법을 잘 알다 보니까 부인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법원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자신의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반찬과 찌개가 설령 부인 단독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손괴에 포함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의문점이 있으시겠죠? 침을 뱉은 것이지 물건을 훼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양담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죠? 재물손괴는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감정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그릇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도 모두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 효용을 훼손한 걸로 봐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네, 가정폭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음 가정폭력을 또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고요. 모든 행위에 적용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비 관련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 또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이러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무조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 양육비를 안 줘서 이행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또 안 주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감치를 내린 경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네, 단계별로 좀 어렵습니다. 되는 경우에 한해서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태로 봐서는 뭐 좀 제한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제 이 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하여간 그래도 전에 어쨌든 그 희망이 없었던 거에 비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이런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행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70%를 넘고 있어서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더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 이혼하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보내오기는 하는데요. 매달 양육비를 줄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일일이 밝히라며 저를 괴롭힙니다. 양육비로 학원 몇 군데 보내기도 부족한데 양육비를 받을 때마다 아이 양육비로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전 남편의 요구대로 양육비를 받으면 사용 내역을 매달 보내야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법원에서 판결 받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보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 항의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네. 사연으로 또 이런 내용이 왔군요. 자, 사용 내역서를 써달라고 괴롭히는 경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실제로 소송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거 양육비 주는데 그러면 어디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어디 어떻게 쓰냐. 양육비 주면 일도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먹고 살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부인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렇죠. 사치할 거다. 네, 뭐 이러시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다 안 쓸 거다. 네. 이렇게 의심하시고 또 이제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시면 좀 우려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네. 판결에서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정 단계에서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떤 학원에 다니고 학원비가 네.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알려줘라. 그리고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하는 경우도 사실 덜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거는 아마 조정상의 판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용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양육비 사용은 사실 양육하는 쪽의 양육 재량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감독하는 수단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가정법원 항소심에서 양육비 사용 내역을 공유해라 네. 하는 판결이 사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양육비라고 하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게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 비용이나.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그 내역을 밝힌다는 것도 오히려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육하는 사람의 그 사용하는 전체적인 생활비에 포함이 돼서 양육비도 같이 사용될 수 있어서 네, 대법원에서 그래서 지나치다며 파기가 되었군요. 그러면은 원래 항소심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원래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제 1심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씩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변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아빠한테도 월 얼마씩 부담하게 하고 양육자인 엄마한테도 얼마씩 부담해라. 고 네. 판단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양육비를 수령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도 그 통장으로 수령을 하고 어린이집 비용이나 병원비, 학원비, 보험료 같은 양육 비용을 양육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로 지출을 하고 네. 그 지출 내역이 있는 예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년 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일에 아빠한테 알려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당시에 주목을 끌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저희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내 카드 내역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다툼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혼한 부부가 양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오픈을 하면은 더 많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당시 이제 법원은 양육비 유용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한다. 네. 이를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추가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결국 파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중에도 사실은 남편이 왜 가계부 써서 전부 다 막 보고하라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혼 걸로 사유가 부부 갈등 되죠. 많이 네. 있지 않나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나를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한다 하는 이제 그 중에 주요 사유가 남편이 아내한테 일일이 가계부를 쓰게 한다. 가계부를 검사 맡게 한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이제
부인을 괴롭힌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갈등의 요인이 돼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는데 이혼한 부부에게 그것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다달이 세세한 이제 내역을 요구를 하고 네. 이걸 보고를 받겠다. 그리고 보고를 받게 하라라고 이제 판결한 거라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설령 그 돈으로 엄마가 옷 한 벌을 사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옷을 잘 사 입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그 좋은 기분으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따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특히나 또 아이 양육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양육비라도 보낼 테니 이 양육비가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분들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양육친에게는 사실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면서 아이 상태를 보면 네. 이게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 아이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게 되면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네.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신문 지상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이혼 이후에 재혼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은 양육비를 열심히 주고 그다음에 면접 교섭을 열심히 했다면 비양육자가 아이가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내버려 뒀겠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바꾸시고 우리 백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교섭을 열심히 해서 네. 아이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사례자는 양육비 내역서는 안 보내도 되는 거겠죠? 네,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긴 하겠지만 또 아이를 위해서 그 내역을 보내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 좀 더 보내달라 이렇게 대화의 창구로 네, 활용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타샤니의 하루하루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